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위례 자이더시티 어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평면도가 오늘 나와서 이제서야 영상을 제작합니다. 여기는 공공분양과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도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는데 오늘은 우선 공공분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다음 영상에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힐스테이트 리슈빌 강일 경쟁률이 어마어마했죠. 이제는 분양가가 높게 나온다고 패스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는 비싸게 나왔지만 충분히 메리트 있는 분양가입니다. 나중에 위신선하고 트램이 개통되면 큰 수혜를 입을 곳입니다. 현재 가치만 대비해봐도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데 미래 가치는 지금 현재 가치보다 더 큰 곳입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이긴 하지만 브랜드가 자이가 들어옵니다. 여기도 엄청난 경쟁률이 예상됩니다. 입지만 놓고 본다면 5블럭이나 12블럭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위례 자이더시티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를 총 정리해드리고 거주 의무가 있어서 전세를 줄 수가 없는데 자금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면도랑 단지 배치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기에 앞서서 일단 이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공공분양이라고 하면 국민주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힐스테이트 강일 같은 경우가 민영주택이에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영주택입니다.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가 민간택지고요. 이렇게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일반 공급하고 특별 공급으로 또 나눠지는 거죠. 이 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이렇게 표로 보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위례 자이더시티가 공공분양, 국민주택이죠. 여기는 일반 공급 물량이 민간 분양에 비해서 상당히 낮습니다. 15%밖에 안 돼요. 그 대신 특별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85%나 됩니다. 그래서 특별 공급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이 공공분양에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의 경우는 입주 시점까지 무주택을 다 유지하셔야 돼요.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약이 해지돼요. 근데 또 특별 공급 같은 경우는 이런 유지 조건 자체도 없어요. 그래서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여러모로 특별 공급이 유리합니다. 이게 물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납입 인정금의 커트라인이 항상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에 5블럭 84 같은 경우는 3천만원도 넘었었죠. 거기 떨어지신 분들이 이번에 다 그대로 일로 오실 거예요. 위례 자이더시티 커트라인도 상당히 높게 형성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일반 공급에서도 60제곱미터가 넘는 것들은 소득 기준이나 자산 기준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양하는 것들이 다 60제곱미터가 초과하기 때문에 일반 공급에서는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볼게요. 위례 A2-6블럭 공공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입니다. 모집 공고는 어제인 12월 29일 날 났습니다. 특별 공급 접수는 1월 11일 월요일에 합니다. 1순위 접수는 그 다음 날인 1월 12일, 당첨자 발표는 1월 19일에 있습니다. 여기는 5블럭, 12블럭과 달리 후분양이 아닌 선분양이라서 23년도 3월에 입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급 내용을 보면 지하 2층부터 23층까지 11개 동으로 구성되며 총 80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360세대가 공공분양이에요. 나머지가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이랑 임대 물량으로 들어옵니다. 자, 여기 지역은 성남이에요. 위례 성남이고 투기 과열지구 및 청약 과열지역, 투기 과열지역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민영주택이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 10년이 걸립니다. 전매 제한은 10년, 거주 의무가 5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1순위 자격을 보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넘으셔야 되고 횟수도 24회 이상이 되셨어야 1순위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니라면 당첨되기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을 보면 성남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를 우선 배정하고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나머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예비 입주자는 5배수로 선정을 하고요. 8호 이하 물량만 있기 때문에 가점 100%로 뽑습니다. 8호 초과 물량이 없어서 추천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40%까지 나오고 20%는 잔압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구성이 됩니다. 중도금 이자는 매월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 주택형과 분양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형을 보면 74 타입과 그리고 82 타입이랑 84 타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84 타입 중에서는 펜트하우스 물량이 있고 74 타입에는 테라스 물량이 있습니다. 자, 74 타입을 보면 30평에서 31평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82 타입이 34평 정도가 되네요. 84 타입은 그보다 조금 더 큰 34에서 35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분양가는 최고가 분양가로 가져왔고요. 평당 분양가를 보면 일반적인 평면의 경우는 2,300 정도, 테라스가 2,500, 펜트하우스가 2,80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저렴하게 잘 나왔네요. 그리고 물량을 보면 확실히 특별 공급 물량이 일반 공급 물량에 비해서 훨씬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생애 최초 되시는 분들은 여기 추천 물량 노려보시면 되고 일반 공급에서는 추천 물량이 없습니다. 자, 분양가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계약할 때 계약금 20%를 내셔야 합니다. 이 금액은 무조건 필요한 금액이에요. 그리고 중도금 1회차부터 4회차까지 중도금 대출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5회차, 6회차를 잔압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공공분양의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에도 나와 있어요. 연체가 가능하다고.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연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몇 회 가능한지 정확히는 안 나와 있는데 보통 공공분양의 경우는 3회까지 연체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계약서 뽑으면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연체 이자는 6.5%로 입주자 모집 공고에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연체를 잘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20%를 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 민간 분양이랑 다르게 융자금, 주택도시기금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아마 이자가 조금 더 싸게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원래 LTV 40%에다가 이 7,500만 원을 더 추가로 대출해 주는 게 아니라 그 LTV 40% 안에 이 7,500만 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입주 시점에 가서 조건을 비교해 보고 주택 도시기금을 받을지 그냥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지 정하시면 됩니다. 저 자금 계획을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74 타입 기준에서 분양가를 7억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20%인 1억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면 2억 8천이 중도금 대출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머지 20%에 대한 1억 4천은 잔압을 하셔도 되고 연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 20%인 1억 4천만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입주 시까지 필요 자금은 연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계약금 20%인 1억 4천만 원만 있으시면 어떻게든 입주 시점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전세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장은 1억 4천밖에 없지만 입주 시점에는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자, 입주 시 필요 자금도 좀 더 자세히 계산해 보면 이때 시세를 11억 정도로 예상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 더 높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필요 자금은 보수적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11억으로 예상하면 잔금 대출 9억까지 3억 6천, 9억 초과하는 부분 2억에 대한 4천만 원 해가지고 총 4억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연봉 낮으신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나옵니다. 이거는 LTV 최대한으로 땡긴 거예요. 잔금 대출이 4억까지 나온다고 하면 필요 금액은 3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취등록세랑 옵션 비용이랑 이자가 더 추가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84 타입 자금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 분양가를 8억으로 넉넉하게 잡아봤습니다. 계약금 20%, 1억 6천만 원이 계약 시에 필요하고요. 중도금 4회차까지 대출이 나옵니다. 그럼 3억 2천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 중도금 20%, 1억 6천에 대해서는 잔압을 하셔도 되고 연체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입주 시점에 잔금 20%, 1억 6천이 필요하고요. 입주 시까지 필요 자금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입주 시에 필요한 자금은 13억으로 예상할 때 잔금 대출 풀로 받으면 9억까지는 3억 6천, 9억 초과하는 4억에 대해서는 8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LTV 40%를 적용하면 최대 4억 4천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분양가에서 이 잔금 대출 가능한 금액을 빼면 내가 순수하게 필요한 금액이 3억 6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필요 경비는 알아서 더 플러스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확실히 전세를 못 주니까 필요 자금이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필요 자금이 많아도 경쟁률이 높은 걸 보면 2월 19일 이후에도 부동산 상승기가 계속되는 한은 경쟁률이 그대로 높게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자금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2월 19일까지 무조건 당첨이 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청약으로 내 집 마련하는 건 정말 힘들어집니다. 자, 단지 배치도를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면 잘 나왔어요. 다 남서향, 남동향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꽝인 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향은 다 전반적으로 좋고요. 그리고 펜트하우스 타입을 보면 84 펜트하우스 타입의 경우는 동마다 하나씩 들어갑니다. 여기 동마다 하나씩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나온 펜트하우스 물량도 여기 604동에 들어갑니다. 이 펜트하우스 들어가는 물량을 보면 여기가 로얄동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랑도 가장 가깝기도 하고요. 그리고 74 타입 테라스 물량을 보면 여기에 위치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605동까지 로얄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쪽이 개방감이 좋습니다. 좀 더 쳐주면 606동까지도 괜찮겠네요. 역시 자이답게 단지 배치도도 깔끔합니다. 자, 이제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평면도 74A 타입 74세대가 구성되어 있고요. 포베이 판상형입니다. 드레스룸도 적당한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고, 주방은 디귿자 주방으로 잘 뺐습니다. 그리고 복도에 팬트리가 있어요. 자, 얼핏 보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여기 마통풍되는 창문이 없어요. 이쪽에 이런 거를 인지 판상형이라고 합니다. 완벽한 판상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통풍되는 부분만 조금 아쉽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뭐 그래도 마통풍은 안 되지만 이쪽에 창문이 있어서 이렇게 마통풍은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자, 74B 타입을 보면 5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평면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포베이 판상형으로 잘 나온 타입이고, 여기도 마통풍이 직접적으로 되진 않지만 이쪽 옆에 창문을 통해서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74 테라스 타입, 이건 4세대밖에 없으며 여기는 마통풍이 잘 되는 구조네요. 본 것 중에서 드레스룸이 가장 넓죠. 팬트리도 있고 앞에 널찍하게 테라스 공간이 있는 것이 주된 특징입니다. 그리고 82 타입을 보면 6세대로 구성되며 여기도 창문이 안 나 있네요. 창문이 이쪽으로 나 있습니다. 근데 작은 테라스가 있고 무난한 포베이 판상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긴 드레스룸이 조금 작네요. 자, 그리고 84A 타입을 보겠습니다. 142세대로 세대수도 굉장히 많네요. 여긴 딱 봐도 베스트 평면이죠. 이건 베스트입니다. 포베이 판상형에 마통풍 되고 디귿자 주방에 드레스룸 크게 빼고 알파룸도 따로 있고 복도에 팬트리도 있고 가장 자이다운 완벽한 평면도입니다. 자, 84B를 보면 75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만 타워형으로 구성되네요. 타워형이긴 한데 여기도 양창이 아니라 주방으로 마통풍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 개수를 보면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네요. 판상형보다는 선호도가 낮은 타워형입니다. 투베이 타워형. 자, 그리고 84 펜트하우스 물량을 보면 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공공 분양에서는 이런 펜트하우스나 테라스가 잘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일부 물량이 있네요. 펜트하우스 평면도는 말할 것도 없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여기도 아쉽게 여기가 창이 안 나 있네요. 이쪽으로 마통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테라스 공간이 있으면 굉장히 좋죠. 이런 데서 고기 구워 먹어도 되고 또 펜트하우스니까 꼭대기층이에요. 시야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데 커트라인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면도인 84 펜트하우스 한 세대짜리입니다. 여기 커트라인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네요. 이거 한 세대밖에 없는데 이런 데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용감하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위례 자이더시티 입주자 모집 공고랑 평면도를 봤습니다. 자세한 입지 분석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오른쪽 위에 링크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공공 분양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신혼희망타운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영상에서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